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일공업고등학교 온라인 진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일공업고등학교 교무부장 이종현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학교 진로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해서 각 중학교에 안내될 예정이고요. 유튜브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보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부분은 다시 돌려서 봐도 되겠습니다. 학교 전경입니다. 학교는 크게 우리가 보통 교실이 있는 쪽이 미래관이고요. 그 다음에 실습을 할 수 있는 창조관, 이렇게 두 개의 큰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미래관 뒤쪽에 혁신관과 문화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뒤쪽에도 식당하고 매점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요 농구장 쪽은, 주차장과 농구장 쪽은 지금 강당과 체육관이 지금 신설 중입니다. 건설 중이고요. 2023학년도 입학생들이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5개 과로 2학급씩 되어 있고요. 이거는 2023학년도에 학과 개편이 추진되어서 입학 요항이 조금씩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특징은 학생교육부서가 전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무부나 학생부, 연구부 같은 기본적인 부서들은 있고요. 그 외에 학생의 취업과 관련된 학생의 취업을 도와주고 상담해주는 대협력부, 그 다음에 그 자격증, 우리 학교는 이제 특성화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자격증과 NCS 전문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성화교육부, 그 다음에 각 전공학과에도 학과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과 공기업에 관련된 전문적인 미래인재개발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진학이 자유롭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이지만 취업과 진학의 진로 선택은 학생들의 자유에 맡겨 있기 때문에 인문교양부가 대학 진학에 관련돼서 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가 지금 현재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실시되고 있고요. 클러스터 교육 등 이런 교육과정부에서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항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자과 2학급, 컴퓨터 미디어 보안과 2학급, 그리고 콘텐츠 창작과가 1학급이 되어 있습니다. 신설이 됐고요. 지형공간 디자인과, 건설 쪽입니다. 이쪽이 1학급으로 축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공조 시스템 제어과라고 있었는데 그 학과가 에너지 시스템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3학년도에 입학할 때는 에너지 시스템과로 입학하게 되겠습니다. 자동차과는 현재 개편 중이고요. 2023학년도에는 자동차과로 들어오지만 미래 자동차과로 현재 교육청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교육부에 승인이 나면 내년부터는 올해 2023학년도는 자동차과로 입학을 하게 되는 거고요. 2024학년도부터 미래 자동차과로 아마 개편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에 지금 승인이 났기 때문에 최종 교육부 승인이 나면은 여러분들이 2학년 때, 2023학년 때 이제 입학한 친구들은 2학년 때 미래 자동차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에너지 시스템과는 기계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에너지 시스템과와 자동차과는 무거운 물건을 들고 하기 때문에 여학생들한테는 실습이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실습이 부적합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만약에 이제 진학을 여기 에너지 시스템과와 자동차과에 여학생들이 만약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실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과정상 우리가 기계 용접도 해야 하고요. 에너지 시스템과 같은 경우는 용접도 해야 되고 기계 큰 물건들을 들어야 될 경우가 생기고요. 죄송합니다. 자동차과 같은 경우는 타이어를 들거나 엔진을 분해 조립해야 되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실습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이 부분 잘 인지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신입생 입학 요항은 저희가 특별 전형만 원서 교부와 접수를 받습니다. 일반 전형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전형에 전형을 지원해서 만약에 불합격이 되더라도 타 학교의 특성화고등학교 일반 전형을 쓸 수 있고요. 만약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 전형도 불합격했다 하면 인문계의 전형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경기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그 나이스로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원서를 제출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상담해주고 할 때 잘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담임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원서를 다 작성하셔서 아마 제출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전형 100%인데요. 200점 만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전형과 2차 전형이 있는데요. 1차 전형은 1.2배수를 뽑게 되고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있습니다. 정성평가는 담임교사 추천서와 취업희망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업희망서는 우리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을 할 거고요. 공개를 할 거고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어렵게 작성하실 거는 아니고 취업희망서를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경기도교육청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만 제출하는 게 아니고 모든 특성화고등학교의 특별전형은 취업희망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취업희망서를 냈다고 하면 다 취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취업을 해도 되고 취업을 안 해도 대학 진학을 해도 됩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진로는 열려 있고요. 다 학생들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량적인 평가입니다. 정량적인 평가는 출결사항이 20점이고요. 봉사활동 20점, 교과 성적이 50점입니다. 따라서 출결 점수가 좋지 않은 친구, 만약에 출결 상황이 좋은 친구들은 교과 성적이 좀 좋지 않더라도 점수에서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요. 앞에서 취업 희망서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아마도 여러분들 정성 들여서 칸을 다 채워서 쓰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1차 전형에서 1.2배수가 이제 뽑히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2차 전형을 해야 되는데요. 2차 전형은 11월 11일 금요일 날 본교 미래관에서 실시를 합니다. 직접 오셔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따라서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학교로 직접 와서 시행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11월 11일 날 2차 전형을 실시할 거고요. 학생들에게 1차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 또 아쉽게 불합격한 학생들한테서 안내를 할 겁니다. 1차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한테는 따로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에 안내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물어보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차 전형에 일단은 100점을 가지고 가고요. 자, 여기에서 100점이 있죠. 1차 전형에 100점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2차 전형에서는 그 11월 11일 날 면접과 자기소개서 평가가 있습니다. 면접은 각 학과에서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양식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뭐 입학 동기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뭐 장단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비교적 인터넷에서 자기소개서를 쳐보시면 대부분 나와 있는 그런 정도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학교에 와서 직접 자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글씨를 좀 이쁘게 잘 쓰시고요. 글씨는 채점의 대상이 아닙니다. 글씨는 못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알아보게는 써야겠죠? 예, 알아보게. 그리고 칸을 정성 들여서 쓰면 예,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크게 심각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자기소개서는 정성 들여서 칸을 다 채워서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이거 채점 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면접과 자기소개서 채점을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준비를 좀 어느 정도는 해 오셔야 됩니다. 입학 요항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022학년도 학과별 특별전형 내신 점수인데요. 지금 이거는 평균 점수입니다. 평균 점수. 지금 콘텐츠 창작과 같은 경우는 과가 5번에 신설되기 때문에 내신 점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커트라인 점수가 중요하죠. 커트라인 점수는 여기 점수에서 마이너스 최대 마이너스 5점, 그리고 뭐 기계계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점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점수가 높더라도 이번에는 특별전형 100%를 하기 때문에 출결 점수라든지 봉사 점수, 면접 점수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결이 좋은 학생들은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입학하시면 이제 정문으로 들어오시는 그 부분이고요. 학생들이 밝고 이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위치는 굿모닝 병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5분 안쪽에 평택시청과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위치가 아주 좋고요. 대부분의 버스가 평택의 모든 그 지역의 버스가 그 동일공고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경유버스는 50대 이상 되겠습니다. 송탄과 포승 쪽도 다 이쪽으로 버스가 지나간다는 점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학교에 포토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업에 관련된 거를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주니어 콘텐츠 학교를 매년 이렇게 하고 있고요. 3D 프린터와 영상 그리고 전자 아두이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고요. 사이버 가디언즈는 이제 컴퓨터 미디어 보안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화이트 해커 양성하는 겁니다. 2018년도 건데 전국에서 한 4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경연대회는 저희가 이제 방패소년단이라고 해서 이것도 전국에서 3개만 뽑게 되는 건데 저희 학교가 고등학교 중에는 뽑혔습니다. 그래서 우수상을 100만원 받았고요. 이것도 컴퓨터과에서 네트워크 보안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역중학교 동아리 축구대회를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못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못했는데요. 올해도 상황이 좋아지면 실시를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우수동아리로는 RCY가 있고요. 청소년 적십자회에서 굉장히 우수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동아리로는 이제 영화동아리 무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원경 선생님이라고 아주 잘 지도해 주시고요. 풀무원 29초 영화제에 올해 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동아리로 참가를 했는데 대부분 학교들이 그 영상과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랑 경쟁을 했는데 저희 학교는 영상과가 없고 그냥 동아리 차원에서 저희가 했는데 옛날에 그 2020년도에 대한민국 반도체 29초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 동아리가 그 영화 제작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고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기보다는 즐거운 교육을 하는 것이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과도 즐겁게 공부하면서도 성과가 잘 나오는 그런 학교이니까요. 자, 이렇게 그 학교의 사업의 설명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무원 공사 공단 합격자 현황을 미래인재개발부 부장님이신 홍성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일공고에서 공무원반이라고 일명 일컬어지는 에듀업 1학년을 에듀업이라고 그러고요. 2학년을 스펙업, 3학년을 파이널반이라고 하는 반을 맡고 있는 미래인재개발부의 부장입니다. 저희 학교가 공무원을 시작한 지 만 7년이 지났는데요. 해마다 성과가 계속 많이 나와서 대외적으로 많이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이런 거 홍보에 관한 또는 학공무원에 관한 걸 갖다가 요청을 해서 잠깐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저희 과는 5개 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공무원은 5개 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직렬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직렬, 전기직렬, 통신직렬, 전기직렬, 토목, 건축 이런 직렬로 5개 직렬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학교가 모든 5개 과가 다 5개 직렬에 해당됩니다. 해마다 공무원의 종류는 교육청 시험, 도청 시험, 서울시, 공사, 공단 이렇게 여러 영역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전부 다 해당되는 영역이어서 학생들은 중복 지원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합격을 해서 자기가 선택하게 됩니다. 2018년, 19년, 20년, 21년 이렇게 해서 누계적으로 이렇게 한 100명 정도 계속 합격을 했는데요. 학생들은 중복에서 두세 개 합격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간 학생들도 있고 공사 쪽으로 지나간 학생들도 있습니다. 선택의 진로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공무원을
공무원을 합격하고 나면 공무원만 합격하는 줄 아는데 학생들 중에 파이널반 학생 중에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대학에 진학해서 선생이 된 학생들도 있습니다. 진로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 중에 한 진로 중에 공무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학생들 중에 모두 다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학생들이 들어와서 성적이 좀 우수한 학생들을 학교에서 에듀반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갖다가 선발하게 됩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조건이 그렇게 조건이 좀 힘든 경우는 아니고 대부분 학생들이 한 50% 한 반 정도 되면 지원 조건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적 1, 2학년 때는 성적 관리가 중요하고요. 성적 관리가 되고 나면 그런 학생들이 조건이 되면 학교에서 1학년을 에듀반, 2학년을 스펙업반, 3학년을 파이널반이라 해서 특별히 관리하게 됩니다. 대부분 지원 학생들의 100%면 한 70% 정도는 웬만하면 공무원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 30명이다 그러면 올해 합격 학생들이 한 22명, 3명 이렇게 합격을 하거든요. 해마다 합격률이 70% 정도를 상회한다고 보면 됩니다. 타 학교에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합격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학교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에서 체계적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5월달에 시험이 올해부터는 10월달로, 도청시험도 10월달로, 서울시 시험도 10월달로 다 모여져서 보통은 두 번의 기회가 한 번의 기회로 합해져 있고, 공단은 해마다 수시로 공사나 공단마다 전형이 따로 있어서 따로 전형에 맞춰서 시험을 응시하게 됩니다. 합격자 명단들인데요. 해마다 저희가 합격자 명단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 합격자 명단들은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어느 중학교 학생들 명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중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합격했다 이걸 보여주는 건데, 이 학생들은 중학교 때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라기보다는 학교에 들어와서 열심히 한 학생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중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해서 통일 공부에 들어가서 합격했다 이런 게 아니고 학생들 중에 괜찮은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합격했다 이런 유형의 학생들입니다. 통일 공부에 오면 중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도 당연히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지만 성적이 아닌 학생들도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는 이런 롤 모델을 만들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통일 공부에 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동일공업고등학교 취업 현황을 대협력부 취업 전담교사이신 이예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동일공업고등학교 취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취업률 기준은 진학자를 제외한 취업자 수 기준입니다. 2020년도 졸업생 316명 중 진학자 167명, 취업자 85명으로 취업률 57%입니다. 2021년 졸업생 276명 중 진학자 127명, 취업자 82명으로 취업률 56%입니다. 2022년 졸업생 274명 중 진학자 124명, 취업자 87명으로 취업률 58%를 기록하였습니다. 취업처로는 PLS 코리아, 일진 디스플레이, 아우스빌둥, 건설품질기술연구소 등 다양한 곳에 취업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꾸준히 취업률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약 150군데 이상의 업체가 학교와 산학 협력을 맺고 있어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모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하면 뭐가 좋을까요? 재산, 경력,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졸업자만을 위한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이 전형에 대해선 뒤에 추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실습 기간 중에는 회사가 지급하는 70만 4천원 이외에도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현장 실습 수당 1개월에 120만원, 3개월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실습이 끝난 이후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근로자 신분이 되면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5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장 실습 3개월을 진행했을 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현장 실습 수당과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현장 실습 수당을 더하면 571만원이 됩니다. 그 후 근로자 신분으로서 1년 근무했을 시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500만원을 포함하여 2,792만원이 됩니다. 총 1년 3개월을 근무하면 3,363만원을 받게 됩니다. 4년제 대학교 졸업생 기준 연봉 2,881만원보다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만약 3년 3개월을 근무했다면 약 8천만원 이상을 모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일 채움 공제, 1년 후 근로장려금 신청, 청년 마에스토 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등 다양한 고졸 청년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물론 전공이 아닌 일반 취업도 가능합니다. 단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학교의 현장 실습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리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식당, 롯데리아 등에도 취업이 가능하고 운동 자격증, 임의용 자격증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취업장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동일공업고등학교 취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진학자, 진학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률 같은 경우는 전체 진학자를 제외한 취업률이고요. 진학률은 전체 진학률입니다. 전체 학생의 무려 44% 그리고 46%가 진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좋은 대학교에 이렇게 잘 진학하는 사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재직자 특별 전형을 이용해서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특성화 고등학교이지만 취업과 진학이 자유롭습니다. 진로 선택은 학생들이 결정하는 거고요. 수능 최저 등급에 들어가는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능을 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취업에 교육과정이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능은 그렇게 심화해서 준비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40명 정도의 학생이 수능을 보는데요. 수능은 본인이 따로 또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간 학생들을 보면은 대부분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다. 여기 있는 중앙대학교라고 써 있는 부분은 여기 서울 본 캠퍼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도 거의 다 진학을 할 수 있는데요. 재직자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재직자가 학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한 상태여야 되는데요. 취업 후에 3년의 근무 경력이 있으면 재직하면서 대학에 다닐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직하면서 대학에 다니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토요일날 대부분 학교가 토요일날에만 수업을 합니다. 토요일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수업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요일들은 그냥 재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군 경력이 포함되기 때문에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1년 재직하면 2년 정도의 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대학이 미달인 상황입니다. 인근에서 실시하는 대학은 천안의 단국대학교, 천안의 공주대학교, 춘천향대학교, 서대 남서울대 이런 데가 있고요. 이거는 인근에 있는 대학이죠. 우리가 등교를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고요. 인서울에 가능한 대학교도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 여기 경쟁률이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이제 재직을 하면서 대학에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학교를 다니다가 사실은 저도 이런 경우를 보긴 했는데
취업하면서 다니기 너무 힘드니까 입학하고 나서 다니다가 회사를 퇴사를 했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게 대학을 한번 입학을 했기 때문에 요거로 대학은 계속 다니고 그리고 그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 학생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연세가 많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오세요. 이제 특성화고나 이제 상고나 이런 데 나오셔가지고 다시 공부를 해보겠다 해서 들어오신 분도 있는데 거기 하구분이 상무시더라고요, 회사가. 그래서 저희 학생이 갔는데 회사를 그만뒀는데 나중에 졸업을 할 때 그 하구가 있는 그분이 이제 상무니까 그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이제 특색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작년에 특성화고 혁신 지원 사업을 이렇게 운영을 했었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이 선정이 많이 되면 내년에도 이게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선정이 안 됐어요. 작년에 선정됐고 올해는 선정이 안 됐고 이게 1년짜리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에 또 신청을 해서 내년에 또 입학하시는 우리 중학생들은 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교육비가 말하자면 사업에 선정되면 교육비가 경기도교육청이나 또는 교육부, 경기도청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교육비가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러가지 사업들을 무료로 이렇게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됩니다. 현재 공예도 하고 양초 공예도 하고요. 이렇게 무빙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콘텐츠 창의학교인데요. 요건 한 7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나옵니다. 6,600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영화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뭐 코딩을 이용해서 제품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비즈쿨은 많은 특성화고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같이 이렇게 나아가서 비즈쿨로 이용을 하고요. 수익도 내고 또 교육비로 사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학과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관내 중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지금 상반기에도 이미 실시를 했죠.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아마 우리 학교에 와서 진로 체험을 하고 간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각 과별로 모두 다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참 많은 걸 와서 배우고 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학과 기능경진 활동도 하고 있고요. 기능경진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학과에서 정말 좀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게 이 기능경진 활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각 과에서 어떤 거를 배우는지 요거를 보시면은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예, 이거 이외에도 많은 다른 것들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과에서 공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과에 우리 학교는 모든 과에 컴퓨터실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또 설계도 많이 해야 되고요. 컴퓨터로 뭐 3D 프린팅을 한다든지 기계 설계를 한다든지 전자 CAD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 보안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자동차과 같은 경우도 컴퓨터로 다 설계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컴퓨터로 뭐 공조과도 마찬가지고요. 기계 설계하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좀 그러니까 컴퓨터를 할 줄 안다는 거는 뭐 이렇게 타자 연습 같은 거를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입학하기 전에 저희가 학생들에게 그래서 안내문을 보내고 또 유튜브로도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중소기업 인력 양성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중소기업의 진로를 잘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방학 중에도 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교육비는 이제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병역특례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병역특례도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학과 소개 영상입니다.